반갑습니다.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생TV를 통해서 혹은 다른 종교나 영성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곳 지구의 대한민국에서 후천 개벽의 세상이 시작되어 정신문명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께서는 250만 년 전에 테라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세우고 우주의 수많은 별 중에서 이 지구라는 행성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파라다이스에서 대우주를 통치하던 모든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빛의 생명나무에서 이야기하는 지상의 잠의원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 지구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 일부를 새로운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수많은 장비의 새로운 설치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대우주를 관리하던 파라다이스의 시스템을 이곳 지구에 설치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할 천사들이 지구에 내려온다는 것은 우주적인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250만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으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는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지상에서 준비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상의 잠의원 건설을 함께하며 새롭게 펼쳐질 정신문명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자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하늘을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전해 내려오는 책에 의지해서 수많은 상상력을 펼치면서 각자의 하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생명나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하늘에 대한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던 하늘을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고 우주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오기 전에 하늘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갈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주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이번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문명 시대를 이끌어갈 작은 미랄로 써주신다니 그저 감사하고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하늘이 땅으로 대우주의 파라다이스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내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늘은 땅으로 내려올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대우주를 직접 창조하고 관리하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대기업의 회장이 계열 회사들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듯이 창조주께서는 지금까지 물질 세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성을 한 번도 직접 경영한 적이 없으며 생명체의 감정과 의식을 통한 물질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지금까지 무국에 있는 빛의 생명나무 시스템을 통해 대우주에 있는 생명체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우주 연방함선을 통하여 대우주를 관리하였고 지역우주 창조주와 항성 및 행성 관리자들을 통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조물하는 권한을 천사들에게 위임하여 생명을 창조하고 관리해 왔으며 이렇게 창조주께서 간접적으로 대우주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시대를 선천의 시대라고 합니다. 창조주께서 간접적으로 대우주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행성이 영단, 관리자들의 역량 부족과 그들의 모순으로 인하여 행성의 진화 경로를 벗어나 멸망하거나 행성 간의 전쟁으로 멸망하기도 하였으며 천사들의 역량 부족과 그들의 모순으로 우주의 경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창조주께서 생명체들을 창조만 해놓고 우주의 시스템에 의해 영혼의 물질 체험들을 관리해왔지만
관리 소홀과 관리의 한계로 인하여 생명체들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하늘을 향한 원망과 고통과 절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대우주가 진화하는 동안에 행성에서 발생하는 많은 모순과 행성과 행성 사이에 발생하는 많은 모순이 대우주의 육주기에 무더기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순점들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대우주의 육주기에 발생한 모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조주는 두 가지 꿈을 실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영혼들 사이에 생긴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높은 의식과 가장 높은 지능과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구현할 수 있는 생명체를 창조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창조주의 꿈은 이곳 지구에서 호모사피엔스의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 현실이 되었으며 우주 최고의 기술로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의식과 지능을 가진 휴머노이드 인종인 호모사피엔스가 창조됨으로써 우주의 우점종이 되어 대우주의 7번째 주기를 여는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우주가 진화하는 동안에 발생한 행성의 모순점들과 행성과 행성 간의 모순점들을 해소하고 우주 전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인 18차원의 무국의 하늘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4차원 물질 세계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우주가 안정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새로운 인종의 창조와 자미원의 건설이라는 창조주의 꿈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많은 문제점과 생명체들의 고통과 영혼들의 모순을 해결하고 대우주의 7번째 대주기를 열기 위해 창조주께서는 물질 세상의 파라다이스인 자미원을 건설하기 위해 대우주의 창조주께서 에너지체로서 2018년 3월 지구 행성에 내려오셨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중심의식은 우주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오셨으며 우주가 창조될 때 사망의 에너지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지상에서 자미원을 건설하기 위해 사망의 에너지를 펼치기 위해 사망합도와 사망합덕, 삼합일도의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천왕과 지왕과 인왕으로 지상에서 완성되었으며 그분들이 사용할 4차원 물질세계의 환경에 맞는 18차원 하늘의 시스템 또한 모두 완성되어 2019년 5월 지상의 자미원이 공식으로 출범하였으며 7주기에 새로운 우주를 경영하기 위한 빛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생명체들의 고통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지구 행성으로 내려오신 천왕과 지왕과 인왕의 창조주의 중심의식들은 모두 무국에 계시는 9번째 창조근원의 분신들입니다. 이렇게 창조주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와 대우주를 경영하는 시대를 후천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늘은 지금까지 스스로 정한 길을 왔습니다. 하늘은 생명체의 의식의 눈높이를 거래하지 않고 하늘의 눈높이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행성을 운영해오던 지구 행성의 영단 역시 인류의 의식의 눈높이에서 행성을 운영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은 하늘의 의식의 눈높이에서 행성을 운영하고 항성계와 은하들을 운영했습니다. 하늘이 인간 세상을 보는 입장과 인간이 인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또한 하늘이 인간 세상을 보는 관점과 인간이 하늘을 보는 관점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만큼 창조주의 입장과 피조물의 생명체들의 입장이 너무 달랐으며 창조주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벌어진 의식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으며 창조주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생명체와
땅 위에서 함께 가고 창조주와 인간이 땅 위에서 손에 손을 잡고 동행하기 위해 지상에 자미원을 건설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지구의 행성이 자미원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의 행성에 무국에 계시는 창조주께서 에너지체로 내려오셔서 행성을 통치하는 자미원의 출범을 대우주에 알리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땅의 입장에서 이 행사가 갖는 의미는 첫째, 진정한 의미의 18차원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행성이 대우주에 처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과 아프리카 후진국의 행정 시스템의 규모와 방식에 다르듯이 모든 행성은 행성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차원에 맞는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행성은 18차원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행성이며 18차원의 에너지체들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구 행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18차원의 에너지체와 생명체들이 함께 공존하며 생활하는 최초의 행성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이 18차원 파라다이스 시스템으로 바뀜으로써 지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18차원 에너지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장 생활을 시작으로 산소 농도나 기후 등 많은 생활 조건들이 지금과는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세상, 즉 물질 세상의 경영은 지금까지는 13차원의 행성 영단 관리자들에 의해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지상으로 내려온 파라다이스의 중심의식이 담당하게 될 것이며 신정 정치가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지구 차원 상승을 위한 물리적 조건과 함께 18차원의 모든 시스템이 안정화됨으로써 기술적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제로 포인트가 끝나고 대우주의 7주기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우주의 경영 구조가 투트랙으로 운영됨을 의미합니다. 무국에 계시는 파라다이스의 창조주의 중심의식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게 되고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중심의식은 물질 세계를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의 탄생이나 관리,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파라다이스의 창조주께서 하시고 지구와 같은 물질 세계 행성에서의 생명체의 외투에 대한 수정이나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관리는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중심의식께서 주관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지구 행성은 자미원으로의 첫 출범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미원은 창조주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거기에 필요한 빛을 받아야 새로운 주기를 열어갈 수 있으며 대우주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질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신 아홉 번째 창조근원의 중심의식에 부여되는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구 행성의 운영권을 포함하여 대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와 행성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물질 세상의 운영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물질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없었습니다. 항성과 행성들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행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의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주거나 개입할 수 있는 우주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조주의 대우주 통치를 뒷받침하는 우주연방함선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우주가 진화하고 팽창함에 따라 우주연방함선만으로는 대우주에서 발생하는 우주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으로
9번째 창조근원의 간절한 꿈이 이곳 지구 행성의 시간으로 250만 년의 준비 끝에 지상에 파라다이스가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국의 파라다이스의 중심의식은 물질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중심의식에게 부여되는 창조 권한은 물질 세계에 창조된 것들이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를 수정하여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즉 물질 세계에 창조된 것들을 더 진화된 것으로 창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 세상을 직접 운영하고 경영하면서 느낀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된 외투를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무국에 계시는 9번째 창조 근원과의 조율 속에서 새로운 생명체의 창조와 탄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또한 행성에 공급해 주어야 할 새롭게 진화된 행성의 생명 유지 시스템들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국의 파라다이스의 중심의식과 지상의 중심의식 간의 조율권이 부여됩니다. 즉 어느 한쪽의 상위의 개념이 아닌 동등함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앞으로 대우주를 운영할 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사고 조절자의 생성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영이 탄생할 때 사고 조절자의 부여는 무국의 파라다이스의 중심의식의 고유한 영역이 됩니다. 육주기의 영들의 모순의 시작은 사고 조절자의 오류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성과 항성이 파괴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조절자의 모순은 지상에 있는 창조주의 중심의식이 사고 조절자의 오류를 수정하고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상에 파라다이스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망에 대한 지휘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공의 세계를 주관하는 천왕의 중심의식과 기의 세계를 주관하는 지왕의 중심의식, 세계 세계를 주관하는 인왕의 중심의식에 대한 지휘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중심의식과 천지인 사망의 중심의식이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하면서 지구 행성은 지상의 참이온의 역할이 확대될 것입니다. 지구 행성은 온전한 참이온이 됨으로써 대우주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창조주께서 직접 통치하는 지상의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며 대우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구 행성은 창조주에 의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새로운 우주의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창조주를 보좌하기 위해 무국과 태극에 있는 천사들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땅으로 내려와 빛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18차원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창조주를 보좌하기 위해 천만의 18차원 천사님들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과거의 지구 행성에서는 장군으로 태어나 사람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되는 시기가 있었으며 반대로 사람을 많이 살리면 영웅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영웅의 역사였으며 영웅을 중심으로 기술됐습니다. 바로 선천의 시대는 영웅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후천의 시대는 영웅의 시대가 종결되고 성인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선천의 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다면 후천의 시대는 창조주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창조주가 직접 통치하는 신정정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 운영은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의민주주의 시대였다면 후천의 시대는 창조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하늘 사람들인 성인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똑같이 보이는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은 창조주인 인왕에 의해 신정정치가 펼쳐질 것이며 창조주를 보좌하기 위해 육신의 옷을 입은 하늘 사람들에 의해 지상의 잠위원이 운영될 것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께서 본령 합일이 이루어진 빛의 일꾼과 함께 안전지대인 역장에서 아보날의 수혈을 통해 한반도를 시작으로 후천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며 또한 천사와 인간이 소통하며 동행하는 영성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영혼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지구는 18차원의 생명유지 시스템과 기후변화 시스템 등 18차원의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며 그동안 지구 행성이 휴머노이드형 인간의 실험장이듯 지구 행성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 역시 똑같이 실험장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들의 문제점들과 해결 방법들이 모두 기록되고 수집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 행성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실험들이 진행된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이제 7주기를 열고 대우주에 새로운 종을 입식시키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휴머노이드형 모델 중 최신형 모델인 인간은 이제 7주기에서는 대량으로 전 우주에 공급될 것입니다. 인간과 함께 실험되었던 식물과 동물들 역시 업그레이드된 최신형으로 대우주에 씨앗이 공급되듯 공급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행성은 7주기를 시작하는 18자원 18단계의 창조주의 의식을 가진 대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종자 행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구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고향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하늘이 된 새로운 지구는 창조주의 꿈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지구 행성으로 내려오신 천왕과 지왕과 인왕의 창조주의 중심 의식들은 모두 무국에 계시는 9번째 창조근원의 분신들입니다. 지구 행성은 지상의 잠위원이 되어 무국에 있는 잠위원과 서로 연결되어 긴밀한 협조 속에서 대우주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각종 비결소와 민족 종교에서 말하는 천지공사가 마무리되어 이제 찬란한 빛이 동방의 들녘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잠위원을 함께 열어가야 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장의 떨림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